날씨탑? 날씨탑. 네네. 네, 어느덧 달력의 날짜는 봄을 향해서 혼자 너무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오늘까지는 춥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옷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그쵸. 이렇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직도 집안에서는 이런 추운 날씨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 우리 집에서 흔히 관측될 수 있는 현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 많이 네. 끓이면 그쵸. 이 맞아요. 그 정말 좋은 예예요. 창문, 그쵸. 창문, 부엌 창문에 있는 게 굉장히 허옇게 돼가지고 굉장히 네. 물방울.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안에가 그렇게 흐릿흐릿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리창에서 송글송글 이슬처럼 그쵸. 맺고 또 주르르르 물이 흘러가는 게 바로 네네네.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네. 날씨도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유리창들은 그쵸. 결로 현상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런 유리창을 결로 현상으로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테마 큐큐. 결로 현상 원인과 대책. 네, 일단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난방을 자주 틀게 됩니다. 그쵸. 우리 푸니타 씨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난방 같은 거를 아마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방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알아봤고요. 특히 LA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사막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굉장히 춥고 또 봄까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출근하려고 하면 아침에 차가 서리가 내리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긁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요. 또 네. 역시나 집 안에도 그렇게 서리 아니면 이 결로가 나타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집 안에서 유리창을 바라보면은 결로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쵸. 따뜻한 집에서는 바깥을 바라볼 때 오늘 비가 오나 보다. 네, 오늘 굉장히 맞아요. 추운가 보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결로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외로 노출된 차고 건조한 벽 혹은 유리창이 실내 덥고 비교적 습한 공기와 만나서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맺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네네네. 이것이 바로 결로 현상이고 그 밑에 창문에 낀 때 같은 거는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긴 곰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런 현상까지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창문뿐만 아니라 컵, 차가운 컵, 물컵, 맞아요. 얼음이 들어가면 이 컵 바깥에 약간 땀 나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맞습니다. 줄줄줄 내리잖아요. 네, 우리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꺼내서 딱 보면은 그렇죠. 이게 또 송글송글 이슬 같은 게 맺혀 있고 그래요. 네네네. 쉽게 말해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결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근데 결로 현상이 생기면은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아까 또 곰팡이 또 네.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외에도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집안 곳곳에 실내 곰팡이를 유발하고요. 각종 호흡 질환 및 폐렴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곰팡이 정도 나타날지 몰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습한 나라에 가시면 이 습하기 때문에 이 월페이퍼 붙이는 거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또 겨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서리 때문에 이 뭐라 그랬죠? 결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곰팡이 생기면 또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곰팡이 생기게 되면 뭐 호흡기 질환도 있고 네. 폐렴도 유발이 되고 또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까지도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랑 친한 친구 중에서 네네.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집에 자꾸 곰팡이가 맞아요. 생겨서 네네.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쵸. 막 호흡기 질환도 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아이도 같이 생활을 하시면 더욱더 맞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유심히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로로 인한 물이 벽이나 유리를 타고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가전제품 또는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네네, 있어요. 그렇죠. 아주 피해를 많이 주는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겨울철에 생기는 결로 현상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시켜줍니다.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시간대에 외출을 하신다면은 네. 그냥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너무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꼭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쵸.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샤워할 때도 그렇게 막 끼잖아요. 네. 그때도 샤워하기 전에 아니면 후에 살짝 열어놓으면 더욱더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에 굉장히 습기가 많으면 냄새가 나고 맞습니다. 곰팡이가 은근히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너무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네. 실내 환기를 꼭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창문에 샴푸나 세제를 발라서 닦아줍니다. 오. 세제가 코팅제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습기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네. 그럼 샤워하면서도 쉽게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이렇게 발라줘도 네. 되고 또 샴푸 같은 거 다 쓰고 남는 게 맞아요, 밑에 맞아요. 조금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쓰기 좀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내 식물은 유리창이나 벽면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많이 저희가 접해봤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가 될 수도 그쵸, 있고 맞아요. 가습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천연 제품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실내 식품 같은 것은 곳곳에 분산시켜 주시고 그렇죠. 모아두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쵸. 해요. 하나는 뭐 화장실, 하나는 뭐 부엌, 맞습니다. 방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열재를 보완하거나 단열 페인트 칠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실게요. 네, 지나친 가습기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적정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좋은 공기에 제가 방 안에서 그 빨아놓은 걸레들 집어넣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쵸. 너무나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방이 정말 습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너무 많은 양의 빨래를 집안에 널어두시면은 그게 또 결로로까지 이어질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는 가습기 사용만으로도 또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실내 적정 습도도 40에서 60%로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다음으로는 실내 난방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빨래 등을 실내에서 건조시키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적정한 양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건 그쵸. 피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다음 보실게요. 다음으로는 빨래 등을 실내 건조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결로가 심한 창문이나 벽 쪽으로 제습기를 틀어줍니다. 보통 제습기는 우리가 여름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제습기를 또 겨울에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습도 같은 거를 제거해 주니까요. 맞습니다. 결로- 필요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결로가 심한 곳은 제습기를 틀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구 및 가전제품은 벽이나 유리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맞아요.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진짜로 아주 큰 곰팡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쵸. 가리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사하려고 하면 꺼내보니까요. 막 이만큼 큰 게 네,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으로 너무 이렇게 벽이나 유리를 막아버리면 또 네. 결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쵸. 곰팡이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쵸. 가구 배치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미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방법이 있는데 보실게요. 네, 사과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1대1 비율로 섞어주셔서 이 마른 걸레나 마른 수건으로 적신 다음에 이렇게 곰팡이를 닦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식초, 베이킹소다는 어느 집에 꼭 맞아요. 필수 아이템. 꼭 필수 아이템이고 굉장히 인체에 해롭지도 그쵸. 않으면서도 네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천연 재료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재료들이 여러분 곰팡이를 또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창틀에 이렇게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다면은 그런 항상 마른 수건을 이렇게 닦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너무나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어떻게 할까 보기 흉하기 때문에 월페이퍼 한 번 더 깔아놨는데요. 약간 더 악화될 수가 그렇죠. 있죠. 또 그거 뚫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결로가 생겨버리면 또 바로바로 마른 수건으로 네네. 닦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셔야지 곰팡이를 미리미리 예방할 그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로 보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바깥과 바로 통하는 외벽도 수시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는 그런 습관도 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결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봄이 찾아올 텐데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더 추울 거예요. 꽃샘추위도 그쵸. 있고 해서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로를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 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